이 두 사람의 장내 1라운드, 장 외에서 2라운드도 펼쳐졌는데 소위 티타임이 주제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티타임 그런 거 지금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하겠다는 것은 소위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이야말로 소위 검언 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이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티타임은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입니다. 즉 기자들과 검찰 간의 질문 질답 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박범계 의원은 검언 유착을 강화하겠다는 거다라고 장외에서 비판을 했고 한 장관은 이 박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이게 뭐가 잘못이냐. 공직자는 불편한 질문을, 기자들의 질문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대목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보죠. 먼저 전재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검찰의 공보 규정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는 뭐 일체 수사 상황에 대해서 공보관들이 대부분 이제 차장 검사가 하는데요. 이제 차장 검사가 출입 기자들에게 비공개로 뭐 이러한 이제 브리핑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야당 시절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요. 기자들이 검찰들에게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것.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박범계 상황에 의원은 대해서는 검찰이 검언 유착을 강화하는 있죠.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브리핑 시간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너무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의 기자 접촉조차 너무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관련한 기사가 난다고 하면 뭐 그거는 그 수사팀에서 오히려 누설한 것으로 보고 아니라는 거를 입증을 시키도록 하겠다면 그렇게까지 너무 검찰의 재갈 물리기가 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궁금한 점을 그거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다. 이것은 너무나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요. 박 의원은 왜 이걸 검언 유착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박범계 의원이 하는 것은 그 아까 답변 질의 태도를 봤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내로남불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지금 한 장관이 하는 건 다 틀렸다.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는 도도하고 나는 또 무결점이고 우리가 한 것은 옳았고 당신이 한 것은 틀렸다.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셨는데 껌껌이 지금 무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봤던 그런 태도 결국은 화내고 또 버럭 또 그렇게 소리도 지르시고 이제 이러한 모습이 그냥 순수히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 이게 굉장히 그것은 좀 부적절한 그런 태도였고 사실은 대정부 질문은 사실 야당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번 타자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번 타자가 오히려 흥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흥분하는 것은 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실 어제와 그저께 열린 이틀간의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이 야당다운 그러한 공격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이런 평가는 야당은 좀 그것을 곱씹어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박범계 장이 또 법사위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과 모레 그 법무부, 그러니까 내일 이제 법무부 업무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2라운드가 좀 열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흥분하시는 모습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예, 그러한 좀 고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제 국감 스타 국회의원은 박용진 의원인데 박범계 의원 티타임 갖고도 이제 검언 유착이다 했는데 좀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고요. 또 이제 공직자는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라는 한 장관의 반박도 있었습니다만 박 의원이 평소 기자들에게 공직자에게 불편한 질문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럼요.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박범계 의원 동료 의원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박범계 의원 얘기 전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그 지금 거의 뭐 잘난 척 장관 수준으로까지 지금 가고 계세요. 아, 잘난 척하지 마라. 한동훈 장관 그 검찰총장이 있는데 인사 패싱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시죠. 그러면 아예 그런 검찰총장을 임명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는 건 더 비판받아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사 패싱조차도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는 아예 패싱할 사람도 세워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 국민들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박범계 전 장관하고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옳지 않아요. 인사라고 하는 게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과거에 어찌됐든 간에 오늘이라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검찰총장 임명 과정이 좀 길어졌네요. 그러나 검찰 인사는 정기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최대한 의견 반영은 많이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게 맞는 태도 아니에요? 패싱했다고 이렇게 반박하실 게 아니라 패싱했던 그것이 문제라고 본인들이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도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 인사하시는 거는 틀렸어요. 잘난 척하실 때가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불편한 질문을 기자들에게 들어야죠. 그러나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혹은 본인들 입맛대로 어떤 건 공개하고 어떤 건 말하지 않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지 말자라고 했던 것이 지난번 법무부와 검찰에서의 공보 관련 지침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제 이거를 다시 열겠다고 했다면 그런 우려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뭐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공직자에 대해서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신다고 봐요.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검사할 때 그 검자에 나무 목자가 있잖아요. 그 나무 목자가 나무 상자라면서요? 그 자기만 들여다보고 이거 뭐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권한을 검사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인들이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돈이 들어있는데 아니야, 풀한폭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지금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건데 조심해야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동안 그것이 잘못 악용돼가지고 많은 피해가 속출했었던 것 아닙니까? 예단해버리고요. 예. 그런 우려를 과거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만든 지침이면 그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거나 혹은 그런 우려가 없도록 새로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지 왜 그렇게 잘난 척 장관으로 자꾸 가시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지적을 하면은 저희가 법사위에서 2년 동안 봤던 것은 권력 수사 무력화예요. 사실 그래서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니까 뭐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든 뭐든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론의 국민의 알 권리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낮춰가면서 그러면서 절대로 기자들한테 어떠한 질문도 받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검찰 공보 지침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정당한 건 아니죠, 그것은. 그래서 어떠한 그런 지향하는 바가 물론 뭐 흘리기 뭐 이런 것은 안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정당한 취재권까지 과도하게 그렇게 정말 줄이면서까지 했던 그것이 옳다고 저는 도저히 손을 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공보 지침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그러한 나쁜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스스로 나서서 그것은 자제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침이 바뀌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럴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실 건 아니고요. 근데 진행 상황을 좀 보고 무조건 검언 거기에 수사라고 하면 안 대한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그것은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었을 때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이렇다. 뭐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지칭한 게 아니라 모든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걸 주의해라. 사전에 이게 흘리거나 노출하거나 하는 걸 주의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준석
당대표의 성삼당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이렇게 저렇게 흘려서 나와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50억 받았다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혹은 그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거기에 어떤 연루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마구 흘려서 쓰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굳이 뭐 대장동 사건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뭐 사실관계 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설전이 건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사실은 검찰의 정례 브리핑이 공식화된 걸 박범계 의원이 검언유착이라고 단정지을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의원의 좀 지나친 우려다 이런 시각도 공존하고, 반면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받아야 할 부분까지 자성의 목소리가 없다라는 지적 또한 언론에서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